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트 2회차 최종 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팅은 48,000원 배팅을 했고요. 일단 제 픽을 공유를 드리는데 제 픽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요새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만 하시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부분 그리고 본인의 픽을 만드셔서 배팅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잉글랜드 FA컵 경기 같은 경우에는 1주 전에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10위 아스날 경기인데요. 투표율은 크리스탈 패배, 아스날 승 쪽에 48.4%고,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4승 3무 3패, 아스날은 원정에서 2승 5무 3패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금 2연무 중이고, 아스날은 원정에서 2연무 중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타우젠드, 아놀트 선수가 부상이고, 아스날은 베일린, 체인버스, 티어니가 부상입니다. 저는 초안픽과 동일하게 승패로 갔고요.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스날의 수비진이 아스날 수비 선수들의 부상자가 좀 많기도 하고 아스날의 수비는 다비드 루이즈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자해 한 방이 들어가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아스날이 역전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승패로 나눴고요. 그리고 저는 무승부가 조금은 보이지 않는 경기라고 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2연무고 아스날이 원정에서 2연무라는 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승패로 나눠서 갔고요. 일단 이 경기는 안전하게 가신다면 무패 쪽으로 아스날 사이드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무승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승패로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6위 칼리아리와 10위 밀란의 경기인데 제가 초안픽에는 승무 쪽으로 투픽으로 드렸었고 최종 픽에는 이 경기 지웠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칼리아리는 홈에서 5승 1무 3패, 밀란은 원정에서 4승 5패인데요. 칼리아리가 지금 3연패 중이에요. 4경기째 승리가 없고 홈에서 4연승을 하다가 1패를 하고 있고요. 밀란은 3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이 경기는 왜 밀란이 최근 순위를 보면 순위에 홈인 칼리아리에 정배를 주는 게 맞는데 밀란에게 정배를 줬고요. 해외 베팅이나 배트맨 다 밀란 쪽에 정배를 줬고 물론 칼리아리가 최근에 분위기는 좋진 않는데 4연패의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 좀 이상한 경기로 보입니다. 일단 밀란 같은 경우에 수소 선수가 패턴이 좀 읽혀서 어, 왼발이다 보니까 접어서 이제 왼발로 크로스 올리거나 아니면 슈팅하거나 이런 패턴으로 갔었는데 그 패턴이 읽혀서 접지 않고 오른발 크로스를 올리는데 오른발 크로스는 거의 오리에급으로 좀 많이 심각합니다. 멘탈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16경기에서 1골 2도움인데 그래도 수수나 차르노글루의 아무리 좋진 않지만 뜬금 한 방이 또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단통을 추천드리면 상대 전적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칼리아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칼리아리 사이드가 맞는 것 같고 단통은 승과 무 중에서 조금 고민 중인데 단통으로 가자면 무승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첼시와 15위 벌리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투표율이 첼시가 이번 회차 1등 투표율이고 홈에서 4승 2무 4패, 벌리는 원정에서 2승 3무 5패인데, 벌리는 우두와 반스 선수가 제가 총합픽에는 부상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드문드손 선수는 여전히 부상이고요. 첼시는 홈에서 2연패 중입니다. 저는, 토삼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제가 봤을 때도, 1등 투표율이 이렇게 또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없이 첼시 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에버튼과 14위 브라이튼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해외 구매율도 승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저 초안픽에도 승무로 갔고.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브라이튼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투풀 가서 틀리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폴더가 아깝다는 생각에 단통으로 갔고요. 이 경기는 경기력 봤을 때는 에버튼이 맞습니다. 에버튼은 홈에서 5승 2무 3패,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2승 2무 6패로 브라이튼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고요.
에버턴은 이어비가 부상, 브라이튼은 댄번이 부상인데 상대 전적은 비등합니다. 투표율이나 정배는 에버턴이 받았고요. 이 경기는 에버턴을 승을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에버턴 분위기가 좀 좋진 않다고 해요. 뭐 리버풀 뉴스에게 FA컵에서 패배를 했었고 뭐 일부 선수가 덩컨 퍼거슨에게 경기 끝나고 뭐 항명을 했고 안첼로티의 전술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나 뭐 팬들과의 마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턴의 분위기가 좋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브라이튼의 경기력 자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갔습니다. 승보다는 무에 조금 더 가까워 보여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승부를 갔습니다. 이거는 조금 과감하게 간 거여서 경기력 봤을 때는 승이 맞습니다. 그래서 승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무승부로 갔고요. 다섯 번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레스터와 10위 사우스햄튼 경기인데 레스터는 홈에서 7승 2무 1패 사우스햄튼은 원정에서 4승 2무 4패로 사우스햄튼이 원정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레스터는 홈에서 두 경기째 승리가 없고 2연승 중이고 은디디와 모건이 부상이고 저는 레스터 경기와 리버풀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부러질 것 같은데 초안픽에는 리버풀 경기가 부러질 것 같다라고 해서 초안픽엔 리버풀을 무패로 갔었는데 리버풀을 단통으로 가고 저는 레스터를 투픽으로 갔습니다. 투픽으로 간 이유가 레스터 치고 배당이 좀 높아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인데 물론 사우스햄튼의 최근 분위기는 좋지만 좀 불안해 보여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안해 보여서 사우스햄튼이 만약에 뭐 잠근다면 사우스햄튼이 원정이다 보니까 조금 역습 위주로 좀 수비 라인을 낮춰서 할 것 같은데 레스터가 물론 뭐 첼시나 맨유처럼 수비 라인이 낮은 팀들에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습 한 방에 뭐 공격진에 사우스햄튼 공격진에 뭐 잉스나 레드먼드 뭐 부팔 등 좀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한 골을 먹힌다면 조금 선제골을 먹힌다면 레스터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조금 이 경기 위험하다고 보고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울버햄튼과 뉴캐슬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은 홈에서 4승 4무 2패, 뉴캐슬은 3승 7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울버햄튼은 2연패, 뉴캐슬은 3연패 중이고 원정에서 2연패 중입니다. 뉴캐슬은 예들린 셀비가 부상인데 막시맹이 복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무승부를 바쳤어요. 배당을 보면 울버햄튼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상대 전적이나 울버햄튼이 홈에서의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시밍이 돌아온다면 좀 뉴캐슬이 답답했던 경기력이 조금은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이 좀 잘 준비를 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뉴캐슬의 수비선이 낮은데 울버햄튼이 수비선이 낮은 팀들 상대로 특히 뭐 강팀 상대로는 좋은데 역습에서 좋은 울버햄튼이니까 근데 약팀 상대로는 조금은 고전하고 뭐 꾸역승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저는 울버햄튼이 이길 것 같은데 조금은 불안해서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3위 라치오와 8위 나폴리 경기인데 이 경기는 라치오가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데 투표율이 높지 않아서 이거는 좀 이상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지우고 싶었는데 지우진 않았고 투폴로 가고 싶었어요. 투폴로 간다면 나폴리 승은 없을 것 같고 승무로 가면 조금 안전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이 5패로 나폴리가 압도적이고 라치오가 지금 9연승 중이고 홈에서는 4연승 중이고 나폴리는 원정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경기인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저는 그냥 라치오가 뭐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라치오가 경기력 봤을 때는 라치오 승이 맞다라고 봐서 그냥 라치오 승으로 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꺾으면은 이 경기를 투폴로 가져간다면 나머지 경기 좀 애매한 경기들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승으로 갔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6위 토트넘과 1위 리버풀 경기인데요. 토트넘은 홈에서 6승 2무 2패, 리버풀은 원정에서 8승 1무고 리버풀은 11연승, 토트넘은 두 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케인과 로즈, 은도벨레가 부상이고요. 클롭이 무리뉴 상대로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4승 4무 2패로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케인이 없는 부분, 물론 토트넘이 역습에서 좋은 부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승부를 초안픽에 바쳤었는데, 저는 이번에 좀 리버풀을 믿고 가려고 합니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너무나도 좋기도 하고, 물론 반대로 토트넘이 홈에서 좋긴 한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그냥 리버풀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치오 나폴리 경기와 비슷하게 저는 레스터와 리버풀 중 한 경기는 부러질 것 같은데 레스터가 부러질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고 봤어요. 사우스햄튼이 분위기가 조금 더 좋고 토트넘은 반대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서 그리고 부상자도 많고 뭐 미들진이나 특히 수비는 토트넘의 수비가 리버풀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단톡으로 갔어요. 아홉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우디네세와 14위 사스올로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계속 무승부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무승부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사스올로가 맞는데 우디네스가 일단 홈에서 4승 2무 3패 사스올로가 2승 3무 4패인데 홈에서 좋은 우디네스에 3연승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무승부를 갔었는데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우디네스가 너무 좋아서 저는 승으로 갔습니다. 최종 픽까지 계속 무승부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경기는 승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승으로 갔고요. 10번째 경기입니다. 18위 본머스와 19위 와포드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초반픽과 동일하게 무승부로 갔고요.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기에 이 경기를 초반픽에 제가 지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경기인데 본머스가 홈에서 2승 4무 4패고 킹과 아케가 부상입니다. 와포드는 원정에서 1승 3무 6패고 카바세레가 퇴장을 당했고요. 본머스는 2연패 중이고 4경기째 홈에서 승리가 없고 와포드는 2연승 중이고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부상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와포드가 조금 정배를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당은 뭐 크게 차이는 않습니다.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포드의 홈이었으면 와포드를 승으로 갔을 것 같은데 본머스의 홈이어서 본머스가 홈에서 막 엄청 나쁘다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뭐 2승 4무 4패고 와포드가 원정에서 좋지 않아서 1승 3무 6패로 그래서 무승부로 갔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산프도리아와 18위 브레시아 경기인데요. 산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투표율이 해외 구매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산프도리아는 홈에서 2승 3무 4패, 브레시아는 원정에서 3승 1무 5패인데 산프도리아가 홈에서 2연패일 정도로 좋지 않은데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고 브레시아는 15번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중앙 수비수 선수가 결정을 하는데 이런 하위권 팀들한테는 주전 선수 한 명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산프도리아의 뭐 가비아디냐 칼리아렐라 등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산프도리아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브레시아가 역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산프도리아 승으로 갔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9위 토리노와 10위 볼리오나 경기인데요. 일단은 제가 컵 경기를 코파 이탈리아가 있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못했어요. 근데 카이사르님이 주중에 컵 경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를 했고요. 라인업을 봤을 때 토리노와 제노아의 경기가 있었고 연장까지 가서 승부차기까지 갔었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컵 경기 이후에 두 팀 다 3일 후에 경기가 있는 부분이고요. 토리노는 약간은 1.3군에서 1.5군 정도로 나온 것 같고 제노아는 한 1.7군 정도로 약간 로테를 좀 돌렸습니다. 제노아는. 그래서 더 지장이 있어 보이는 건 물론 토리노가 홈에서 하긴 했지만 토리노가 조금 더 지장이 있어 보이고요. 토리노 일단 홈에서 3승 2무 4패, 볼리오나는 원정에서 3승 2무 4패고 볼리오나가 원정에서 2연승 중인데 볼리오나가 토리노 원정 가서 원정 3연승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볼리오나 승은 배제를 했고요. 토리노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토리노가 이기기에는 볼리오나의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판대포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 조금 이거 볼리오나가 이길 수도 있어서 그래도 승무로 가면 조금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컷 경기에 좀 여파가 있어서 저는 폴더가 없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야 된다면 토리노 승보다는 무승부에 조금 가깝다고 봐서 무승부로 갔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베로나와 19위 제노아 경기인데요. 제노아는 컵에서 조금 로테를 돌렸지만
그래도 좀 여파는 있을 겁니다. 여파는 있다고 봐요. 아무리 롯데를 돌렸다 할지라도, 원정을 갖고 두 번 연속의 원정이고, 롯데를 돌렸다 할지라도 교체로 투입이 됐었던 주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베로나는 홈에서 3승 3무 3패, 제노아는 원정에서 2승 1무 2패고요. 네. 일단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제노아가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베로나는 홈에서 두 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저는 경기력 봤을 때 제노아가 지난 경기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상대가 좀 못해서 이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베로나 봤을 때는 경기력은 베로나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최근에 제노아가 감독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선수층 봤을 때는 베로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뭐 전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리고 또 제노아가 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베로나 단통승으로 갔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째 경기입니다. 4위 로마와 2위 유벤투스인데요. 유벤투스 3연승 중이고, 로마는 홈에서 5승 2무 2패, 유벤투스는 원정에서 6승 2무 1패입니다. 1패는 라치오 원정에서 패배를 했었고요. 자, 이 경기는 고민을 했는데 초반픽엔 단통으로 갔었어요.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근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경기 좀 무승부를 받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로마가 이길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는데, 무승부를 바친 이유가 유벤투스가 로마 상대로 뭐 그렇게 뭐 로마가 유벤투스 상대로 이렇게 약하다 이런 부분은 또 없고, 홈에서의 로마 전적이 좋아서 홈에서의 2연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해 보인다. 홈에서 2연패의 좀 가능성은 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봐서 저는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이 두 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로마는 뭐 측면 공간을 조금 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벤투스 사이드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팅을 했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초반픽에 2,000원, 최종픽에 48,000원을 썼기 때문에 단식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팅한 내역들은 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물론 좋은 결과가 이번 회차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구독자분들이 저와 다른 픽을 가셔서 제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이제 좀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